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분양쇼 화제 현장 시작하겠습니다. 이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경호입니다. 교수님, 네. 새해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6년도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변화가 많았던 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어느새 2017년 부동산 시장을 맞이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2017년도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두 가지 가장 큰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내 여파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제 전국에 대한 변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대선을 치러지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부동산 시장에 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와 반대로 좀 더 활기찬 얘기들, 이 두 가지 변수가 해결되는 시점에서 실제 예산이 확정돼 있는 그 400조 예산의 집행 시기가 좀 일찍 올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이 가능한 그런 부분인데요. 두 가지 악재라면 악재일 수 있는 이런 부분과 또 하나의 희망적인 부분들이 섞여서 올해 시장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변동이 많은 그런 시장이겠다. 방송을 잘 지켜보시면서 정보를 잘 선택해서 전문가들과 상의하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017년도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지금 현재 유동자금들이 많이 풀려 있음으로 인해서 2017년도에는 투자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차별화와 그다음에 그 쏠림 현상이 네. 좀 극대화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2017년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부동산 시장에 크나큰 이변이 지금 기대하고 있다라고 부분이 2017년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특별분양쇼 화제 현장에서도 올해 또 유망한 부동산 현장 또 잘 찾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인사드리는 것만큼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그 투자 지역 자체가 아파트에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네. 오늘 특별 분양쇼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 현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새해 첫 분양 현장의 포문 어떤 분이 열어주시나요? 네,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친절하고 솔직 담백한 얘기로 유명하신 박미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무래도 새해 첫날이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또 대박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한 이제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 올 한 해도 전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에는 여러 가지 지금 뭐 변수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시장은 견고한 상승세를 저는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또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 전해주실 우리 박미 리포터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미입니다. 2017년에도 여러분의 눈과 발이 돼서 화제 분양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도 특별한 분양 현장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박미 리포터가 전해주는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특별분양쇼 화제 현장은요, 2017년에도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들을 전해드리고 있고 더 많은 정보들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되죠? 네,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000-4899, 02-2000-4899.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분양쇼 화제 현장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박미순 전문가님, 어떤 현장으로 가보면 될까요? 네, 오늘은 그 판교와 바로 인접해 있는 경기도 광주죠. 최근에 뭐 그 교통망이 굉장히 확충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곳에 아파트 분양 현장 준비를 했습니다. 네, 판교 지역 2017년도에 투자 유망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판교 지역이 되는데요. 네. 판교 지역에서 바로 굉장히 후광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현장. 네. 박미 리포터 이 현장 미리 다녀오셨죠? 그렇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 현장 제가 홍보관과 현지 중개업소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왔습니다. 어떤 곳인지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박미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과 가까우면서 각종 교통호주로 주목받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비롯해 여러 가지 차별화된 전략을 펼치고 있는 한 아파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찾아갈 분양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 태전지구에 들어서는 아파트입니다. 분양 홍보관부터 가봤는데요. 모형도를 보니 단지가 꽤 큰 것 같죠? 현장 관계자를 만나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이 분양 현장은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분양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
태전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702세대 최고층 20층으로 총 10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태전지구 내 유일하게 평지에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분양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에 들어섭니다. 서울과의 접근성과 저렴한 가격, 획기적인 교통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인구 유입과 아파트 분양이 활발한 곳인데요. 최근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받고 있죠. 보니까 교통 여건이 좋아 보이는데 입지는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저희 분양 현장은 최근 개통한 성남 여주간 복선 전철인 경기 강원선과 성남 장원간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한 제2 영동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하며 교통 개선의 수혜단지입니다. 최근 단지 앞 신설도로 개통으로 경강선, 삼동역 2분, 물빛공원 1분 내 이용이 가능하며 단지 앞 교통 확장도 추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거리 초등학교 위치 태전동 학원 밀집 지역도 도보 5분 내에 위치하여 우수한 교육 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입지적인 강점은 뭐니 해도 교통인데요. 얼마 전 개통한 성남 장호원 간 자동차 도로와 성남 여주 간 복선 전철 이용이 편리합니다. 또한 광주역에서부터 시작되는 의뢰 신사선 연장 사업과 수서 광주 간 복선 전철도 추진 중인데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 분양 현장, 내부는 어떻게 지어질까요? 관계자를 따라 유닛을 살펴봤는데요. 편안하고 모던한 인테리어에 채광 좋은 넓은 거실이 있었습니다. 안방에는 드레스룸도 있었는데요. 보니까요, 곳곳에 수납이 잘 활용이 되어 있고 요즘 대세엔 또 팬트리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곳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분양 현장은 2018년 6월 입주 예정이며 태전지구 내 단일 규모로는 최대 규모이며 84B형, 84C형에는 태전지구 최초로 5.2m 와이드 거실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특히 84C형에는 3면 발코니, 붙박이장 등을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하며 요즘 어린이들이 유발하는 층간소음에 대하여 소리잠 등의 바닥 마감재를 무상 선택으로 제공하고 있어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넓어 보이는 이유가 있었네요. 와이드 거실로 설계했고요. 층간소음에 강한 바닥은 무상 제공. 풍부한 수납 공간과 알파룸도 갖췄습니다. 채광과 통풍을 고려한 환상형 구조에 북박이장과 드레스룸을 제공하고요. 단지는 태전지구 내 단일 블록으로는 최대 규모 각종 부대 시설도 조성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화재 분양 현장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좀 더 객관적인 이야기가 필요한데요. 안녕하세요. 좀 여쭤보려고 왔는데요. 네. 현지 지역 사정에 밝은 공인중개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다 보니까 주변에 공사 현장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곳 이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네. 지금 태전동이 일반적인 모든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분양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금 현재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분양 현장의 경우 73제곱미터형은 이미 마감된 상태고요. 84제곱미터형의 일부 세대만 남았다고 하네요. 경기도 광주시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둘러보기 전에 여러 가지 차별화된 점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직접 와서 보니까 포베이 포름의 알짜 설계, 5.2m의 와이드 거실에 보기 드문 혁신 평면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는 인근 다른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덕분에 이미 상당수 호실이 분양을 마감했다는 이곳. 궁금하신 분들 저처럼 직접 와서 보시면 좋겠네요. 네, 다녀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직접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이 분양 현장은 다른 현장과는 달리 여러 가지 차별성이 있었는데요. 일단 경기도 광주시 첫 계획도시인 태전지구에 들어섭니다. 이 시가 계획도시로 조성되는 만큼 짜임새 있는 지역 구성과 이 풍부한 기반 시설이 조성된다고 하는데요. 그 안에서도 유일하게
평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태전지구 안에서도 단일 블록으로는 최대 규모에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일부 세대에서는 이 태전지구 안에서 유일하게 와이드 거실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84제곱미터형만 현재 남아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네, 경기도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9월에서부터 11월까지 경기도에서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1위를 달렸던 네,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경기도의 평균 매매 가격이 0.9%에 그친 거에 비해서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에는 3배 이상의 네. 매매가 상승률을 보였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현장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박미순 전문가님, 매물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위치는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판교 여주 복선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차량 5분 거리에 입지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지구 자체가 광주시에는 이제 첫 번째로 선보이는 택지 개발 지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양가가 3억 5,980만 원입니다. 전세에는 이제 2억 8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월세 3천만 원에 월 90만 원이 예상이 되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대출이 중도금 무이자가 60% 활용이 가능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제 실투자금 전세를 활용한다라면 8천만 원, 그리고 융자를 활용하시고 월세를 놓게 되신다면 1억 1,400만 원의 투자가 가능한 그러한 현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2018년 6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에서 지상 20층까지의 규모로 지어지고 총 10개 동 702세대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84.75제곱미터, 분양 면적이 112.96제곱미터의 아파트입니다. 네, 저는 이 분양 현장의 매물 개요 중에 입지적인 부분들이 네.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이쪽 라인이 아무래도 경기도하고 강원도를 잇는 경강선이 그렇죠. 오픈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호재로 많이 작용했던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최근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에 인구 유입이 급속도로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분당 신도시와 이제 경계를 맞대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이제 수질보호 구역이었기 때문에 개발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최근에 그 6월 달이죠. 2010년 6월에 이제 판교 여주 복선 전철이 개통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아파트 시장이 좀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제 그 경강선 이야기가 나온 2009년부터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서 2015년 사이에 인구가 한 7만 명 이상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또 재밌는 현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이 개통 지역이 직전인 2015년까지는 아파트 공급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파트들이 2015년 이후에 그 지하철이 개통된 이후로 다 미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분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경기도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6년도 현재 33만 명의 인구를 지금 네.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매년 1만 명의 인구가 광주시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구가 증가하는 곳 자체가 지역에 대한 어떤 소비라든지 자생 신도시로서의 어떤 입지를 굳힐 앞으로의 어떤 그 광주시의 미래 가치가 엿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런 광주시 안에서도 분양 현장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분양 현장의 위치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본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 이제 태전동에서 태전 택지개발지구 내에 입지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태전 IC를 이용해서 이제 그 성남 장호원 간 그 자동차 전용 도로를 이용해서 분당까지는 한 15분, 강남까지는 한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바로 그 위에는 이제 광주역이 개통이 됐기 때문에 차량 5분 거리에 그 광주역을 이용해서 판교까지는 뭐 한 3정거장 만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입지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태전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7개의 그 어떤 필지로 구획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체 한 8,000세대의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본 현장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초기에 분양을 하다 보니까 입지적으로 그 교통이 가장 그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 가장 위쪽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학교도 한 7개가 초중고가 7개가 이제 신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통망의 확충과 그리고
학군이라든가 또한 이제 인프라가 개선이 되니까 편의시설까지 두루 갖추게 되는 신도시급의 어떤 규모를 지금 갖추고 있는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아래에 고산지구가 있는데 고산지구와 이 태전 택지개발지구를 합치게 되면은 한 1만 3천 세대가 들어오게 되는 광주시에서는 아마 가장 큰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외에도 영상을 보니까요. 이 분양 현장은 특히 입지 중에서도 그 교통망들이 앞으로 계속 확충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네.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데 어떤 부분들이 이 교통이 지금 이제 철도라든지 도로 부분이 어떻게 개통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본 현장의 입지와 그 교통망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 현장 이제 말씀드린 대로 태전 지구 내에서 한 8천 세대의 아파트가 이제 분양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광주역에서 차량 5분 거리입니다. 이제 광주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교역까지는 세정거장입니다. 그래서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분당의 한 25년 차 아파트보다도 오히려 이 광주에서 판교가 지하철을 이용하게 된다면 좀 더 빠르게 도달할 수도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교의 테크노밸리의 젊은 그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또 이 광주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 현재 그 2016년 6월에 판교 여주 복선 전철이 개통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위례 신사선이 광주 이 노선의 연장을 지금 타당성 검토가 끝난 상태로 연장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수서 광주 간 그 복선 전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잡혀 있는 상태인데요. 수서까지 이 복선 전철이 연장이 되게 된다라면은 기존의 뭐 판교나 강남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광역 교통망의 확충이라는 사실 교통 호재로서는 가장 큰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이 도로 상황이 지금 우선적으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서울 그 장호훈간 그 도로가 2017년 12월 완전 개통을 목표로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광주까지는 이미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전용 도로를 이용할 때에는 판교까지는 한 15분, 그리고 강남까지는 30분 안에 도착이 가능한 그러한 교통의 지금 요지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제 서울 세종 간 그 고속도로도 바로 이 광주의 그 초월 IC를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광주에서 뭐 동서남북으로 이제 그 어떤 지역을 이동할 때 상당히 편리한 지역에 입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뭐 교통 개통으로 인해서 분당까지 접근성도 굉장히 좋지만 이미 이제 판교 접근하고 바로 강남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공간의 거리가 시간의 거리 많이 좁혀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건물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홍보관 다녀오신 박미 리포터 어땠나요? 네, 일단 이 아파트는요, 경기도 광주시 태전지구 안에서 단일 블록으로는 최대 규모로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10개 동 702세대가 들어서고요. 현재는 모두 분양이 되고 84제곱미터형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광주시 태전지구 안에서 공급된 아파트가 소형 위주였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희소성이 높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서울이 아닌 수도권은 이 거주 환경을 우선시하는 분들이 많아서 소형보다는 중형대 아파트의 인기가 높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입별로 4베이 포름의 혁신 평면, 와일드 거실 구조 등 이렇게 다양한 설계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 그리고 팬트리나 드레스룸, 알파룸을 제공한다는 점도 기억에 남았는데요. 또 제가 직접 내부 유닛을 살펴보니까요. 신혼부부부터 이 자녀가 있는 3, 4인 가정이 살기에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건물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주시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이 태전지구가 그 민간 아파트 그 단지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군 업체들의 지금 각축장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떤 시설이나 부대 시설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에 이제 700세대의 그 좀 단지가 큰 세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지가 큰 경우에는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뭐 녹지 공간 같은 걸 좀 풍부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 전체 동을 일체형 주차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세대당 주차 비율이 1.23대로 좀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파트에서 가장 좀 선호되는 그 평형이 이제 판상형 구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포베이 구조의 그 어떤 특징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현장 같은 경우의 특징이 네 개의 방을 두어가지고 사실 40평대로 가기에는 부담스럽지만 방이 4개가 필요한 사람들도 이용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4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그 작은 방 2개를 가변형으로 해서 3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변형의 구조를 가진 것이 다른 현장에서 보기 드문 그런 특징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트렌드가 그 넓은 그 평형에 비해서 좀 더 넓게 사용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2016년도부터 새 아파트에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팬트리 공간이라든가 또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을 최대한 확장시킨다든가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단지가 큰 만큼 부대 시설도 이제 잘 갖춰지고 있는데요. 이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프 연습장이라든가 휘트니스뿐만 아니라 독서실과 또 문구까지 다 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요즘 신규 현장에서 또 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맘스 스테이션입니다. 그래서 등하교하는 아이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이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또 그 공간에서 엄마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카페 같은 것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공간까지도 다 좀 섬세하게 신경을 쓴 그런 단지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가성비가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에 그 고소득 직장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분당 지역에서도 많이 넘어오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 경기권 아파트가 이렇게 관심을 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가성비, 저렴한 분양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아파트 분양가도 그에 맞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태전지구 내에서 본 현장의 분양가를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태전지구는 이제 기존에 분양을 한 한 개 단지를 제외한다라면 앞으로 7개 단지가 이제 본 현장보다 후발 분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타 분양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대가 저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분양가는 이제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라면 2016년도에 분양하는 마지막 단지이기 때문에 11.3 대책의 하나인 중도금 대출이라든가 또 잔금 대출에 규제가 없다라는 점 그러한 점도 장점으로 들 수가 있고요. 또 이 현장 같은 경우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분양가를 일정 부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 가격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변에 이제 분당 같은 경우에 33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매 가격이 6억 정도 되고요. 그렇죠. 판교 같은 경우에는 8억에서 9억 정도 되는데 네. 전세가율은 75에서 80%를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아파트 두 채를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렇죠. 착한 분양 가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쪽으로 일단은 매수에 대한 전략 부분을 지금 현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짜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매수 전략, 활용 전략이라 한다라면 아무래도 올해부터 2017년부터는 모든 분양 현장들이 이제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 시에 좀 까다로운 소득 증빙이나 원금 상환들을 좀 빠르게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본 현장 같은 경우 2016년도에 분양을 시작했다는 점 때문에 그러한 규제가 없다라는 것을 적극 활용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분양가가 3억 5,980만 원입니다. 전세는 2억 8천이 활용이 가능하시고 월세 3천에 90만 원이 예상이 되는 본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10년차 부부들이 가장 선호할 만한 아파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분들의 내 집 마련에도 적극 좀 동참해 보시기를 원하고요. 판교나 강남권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사업 하기에 적당한 입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중도금 대출을 활용해서 월세를 놓는다든가 또는 실투자금 한 8천만 원 정도로 갭 투자를 활용하신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많은 호재들이 아직 남아있는 곳이라서 그러한 어떤 시세 차이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물건의 핵심적인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는 입지 가치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광주만큼 교통의 호재들이 많이 실현되고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 좀 드물다라고 봐야 됩니다. 수도권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의 호재들이 남아있는 곳, 살아있는 곳이면서 현재 이 택지개발지구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생활 인프라들이 두루 갖춰져 있는 대규모 단지라는 점, 이러한 점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광주의 입지 자체가 강남과 판교라고 하는 업무 지역, 밀집 지역과 차량으로 또는 지하철로
10분에서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는 점이 임대사업을 하기에 적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저렴한 분양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분양가가 3억 5천대라는 것은 사실 이매역과 그냥 단순하게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이매역의 아파트 가격의 반값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저렴하다라는 것. 그리고 25년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새 아파트라는 점. 또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자기의 직장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아마 임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좀 타당성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신규 아파트로서 가격대도 굉장히 저렴하지만 일단은 가격이 오를 여지를 충분히 갖고 있는 지역에 교통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 한 해 동안 이런 부분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주변 지역 기반시설이 확충되는 곳에 물건을 투자하시는 부분들이 한 해 방편일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태전지구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면이 좀 있네요. 네, 임대 사업도 가능하면서 실거주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 광주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매물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성공적인 어떤 매수를 위해서 주의사항도 꼼꼼히 짚어주시죠. 네, 아파트 투자를 원하시는 분이라면은 일단 그 아파트의 규모라든가 브랜드 같은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공공 분양이 없는 민간 분양 아파트에서 이 브랜드 가치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택지 개발 지구 내에서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뭐 교통 환경이라든가 또는 그 학군이라든가 이러한 그 생활 입지적인 면은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그 가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디에 투자하든 항상 주변 시세에 비해서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에 들어가야지 향후에 자본이득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분양 현장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광주 태전지구에 들어오고 있는 아파트 매물입니다. 실제 태전지구가 광주 내에서 계획도시로서 첫 삽을 뜨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계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가도 되게 저렴하지만 일단 경강선이 뚫렸기 때문에 도로의 접근성, 교통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졌고 이로 인해서 강남까지의 거리가 뭐 30-40분대로 줄었다는 점들을 살펴보시면 위치적인 갖고 있는 입지의 힘을 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대형 평소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는데 주변에 분당이라든가 판교를 같이 끼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 직장인들의 첫 아파트로서도 주목할 만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만난 현장, 광주 태전지구에 들어오는 신규 아파트 분양 현장이었습니다. 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지역번호 02-2000-4899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화대기 분양 현장 소개해 주신 박미순 전문가님 그리고 생생한 현장 정보 전해주신 박미 리포터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럼 잠시 후에 또 다른 매력적인 분양 현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